네,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인호 기자입니다. 우리 추석 연휴 동안에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B컷 결정을 했는데요. 이 연준이 미국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낮췄는데 이후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게다가 현지 시간으로 11월 5일에 미국 대선이 있는 만큼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 저도 이 시장 분위기가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은 이전에 10월 미국 주식시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또 눈여겨볼 만한 이벤트는 무엇인지 미국 주식 다이어리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과거의 경향이 언제나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투자를 하다 보면 과거의 흐름이 마인드 컨트롤할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커뮤니티글 보신 분은 아실 텐데요. 제가 최근에 경제는 모르지만 미국 주식은 하고 싶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내마녀의 날이나 연준 FOMC 회의, 또 휴장 일정 같이 매년 정해져 있는 미국 증시 일정, 그리고 과거 미국 주식시장이 1년 12달 동안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정리를 한 내용인데요. 기분이 매매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이 저도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 일부죠. 10월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국 증시에서 10월은 할로윈데이만큼이나 무시무시한 달 중 하나로 통합니다. 이 유명한 서양 문학가죠. 마크 트웨이는 1894년 출간된 자신의 책 얼간이 윌슨에서 이 10월에는 투자를 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죠. 물론 문장을 끝까지 읽으면 10월은 주식 투기에 특히 위험한 달 중 하나다. 나머지 위험한 달은 7월과 1월, 9월과 4월, 11월과 5월, 또 3월이다. 그리고 6월과 12월, 8월과 2월도 있다라는 말인데 이 한마디로 주식은 해봐야 잃기만 하니 주식하기 좋은 때란 없다는 그런 냉소적인 말입니다. 자, 실제로 미국 증시를 뒤흔든 시장 붕괴 사태는 1929년과 1987년 그리고 2008년 각각 10월에 발생했다고 해서 마크 트웨인의 저주라는 말이 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선 매년 10월이면 돌아오는 증시 일정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중요한 변수는 많지만 크게 세 가지로만 추려보면 우선 이달 후반부터 다시 어닝 시즌이 돌아옵니다. 이 미국 주식은 보통 월가 대형 투자은행들이 앞장서서 어닝 시즌 신호탄을 울리는데요. 구체적인 날짜는 매년 다르지만 보통 월가 대형은행들 다음에 넷플릭스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이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시기입니다.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어닝 시즌에는 기업들 실적 발표 후에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 주가 반응을 보고 정규장 매매할 때 참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건 이미 다들 아시겠죠? 자, 10월 증시 일정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휴장 일정입니다. 이 미국 연방 공휴일 모두 11일인데요. 실제로 주식시장 휴장일은 열흘입니다. 이 휴장일이 하루 적은 셈이죠. 이런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달이 바로 10월입니다. 이 매년 10월 둘째 주 월요일은 연방 공휴일인 콜럼버스 데이가 있어요. 유럽에서 대항해 시대가 열린 15세기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스페인 함대를 이끌고 카리브에 도착한 후에 미국을 비롯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흥미롭게도 미국 채권 시장은 이때 휴장을 하는데 주식 시장은 콜럼버스 데이에도 정상 운영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정도 매년 유동적이어서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연방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휴일인데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따로 노는 것은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자, 우선 콜럼버스 데이에 연방정부는 쉬는데요. 그런데 뉴욕을 비롯한 미국 내 주요 지역에서는 콜럼버스 데이를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어왔습니다. 콜럼버스가 한때는 정복자였지만 지금은 원주민을 괴롭힌 나쁜 사람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죠. 특히 뉴욕이 문제였습니다. 지난 2021년 뉴욕시가 콜럼버스 데이를 원주민의 날로 교체하기로 했는데 하필 뉴욕은 이탈리아 출신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지역 중 하나죠. 뉴욕에서 콜럼버스 데이 폐지를 둘러싼 이견이 워낙 컸던 와중에 뉴욕 증시는 이날 채권 시장만 휴장하고 주식 시장은 정상 운영하곤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월가에서 활동하는 유대인 금융인들의 특성과 10월 증시 흐름이 관련이 있다는 속설입니다.
유대교 신자들에게 10월은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달 첫째 주에 나팔절로 불리는 유대교 새해 명절 로시 하샤나가 있고요. 이어서 같은 달 중순에 유대교 최대 명절인 대속죄일 욤 키푸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유대교 트레이더들은 종교적 휴일에는 웬만하면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요즘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요. 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나팔절 이전에는 주식을 팔고 대속죄일 이전에 주식을 다시 사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10월은 매년 약세장이었을까요? 이 마크 트웨인 효과라는 게 월가에서도 널리 통하게 된 건 역사적으로 봤을 때 10월을 즈음해서 증시 패닉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계 대공황을 부른 1929년 10월 월가 대폭락, 그리고 1987년 10월 대폭락,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대죠. 2008년 10월 대폭락이었습니다. 다만 마크 트웨인 효과와 달리 10월은 약세장 킬러의 달로도 통합니다. 우선 1950년 이후 2022년까지 뉴욕 증시를 보면요. 이 S&P 500 지수이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이든 10월에는 지수가 대체로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지만 또 10월은 약세장이 끝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최근인 2000년 이후부터 2023년까지 24개 연도를 직접 분석해 봤는데요. 보통은 S&P 500 지수를 분석을 많이 하는데 저는 기술주를 선호하다 보니 나스닥 100 지수를 궁금했습니다. 최근 24개 연도 동안 9월은 확실히 대체로 나스닥 100 지수도 약세장이었습니다. 24개 연도 중 14개 연도 동안 9월은 나스닥 100 지수가 전달보다 하락했고요. 이 24개 연도를 통틀어서 하락률은 평균 마이너스 2.3%였습니다. 자, 그런데 10월은 나스닥 100 지수가 24개 연도 중 15개여 연도가 상승했습니다. 나머지 9개 연도만 하락한 분위기였는데요. 확실히 9월보다 낫죠. 24개 연도 평균 상승률은 2.8% 정도입니다. 자, 종합해 보면 나스닥 100 지수 기준 9월은 대체로 약세장이고 10월과 11월은 반등 및 상승장, 12월은 상승을 이어가는 정도의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2000년 이후 미국 대선이 열린 6개 연도를 따로 추려보니까요. 대체로 9월에서 11월은 약세장, 12월에 반등이 이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미국 대선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올해는 과연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리서치 업체인 TD 롬바르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 전에 러시아와 북한 또 이란이 한 차례 미국을 향해 도발하면서 지정화 리스크가 도질 것이라는 경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리스크가 많다 보니까 좀 불확실성이 있겠죠? 아무튼 시장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움직입니다. 만약에 10월이 역사적으로 하락장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때는 저점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해에는 10월이 상승장이었다면 선타 랠리 효과까지 감안할 때 낙관론을 유지할 수도 있겠죠. 미국 투자사 펀드스트랩 분석에 따르면 과거 미국 증시 약세장은 50%의 확률로 10월에 마무리됐습니다. 이 말은 10월에는 증시가 바닥을 쳤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10월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결론이 뭘까요? 명확하지 않다는 분도 계실 텐데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오히려 분명히 예언하듯이 말하는 사람은 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들어맞으면 인기를 끌게 되지만 언제나 잘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거는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낙관론을 유지하면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제는 모르지만 미국 주식은 하고 싶어. 이 책을 비롯해서 매경 출판에서 나온 최소한의 경제 공부도 주식 투자할 때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